촉법소년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만 10세부터 13세까지 범법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둔 이유,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엔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90만 가까이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의 한 교차로 인근 보도. 사방에 오토바이 파편이 흩어져 있고 흐느껴 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같은 날 새벽 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신호를 어기고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졌지만 사고를 낸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는 뭐 때리는 것처럼 막 일어났어요. 횡단보도도 있잖아요. 그 앞에 자네들이 많았어요. 사람을 쳤다 있더라고. 이 오토바이는 형체도 알 수 없이 망가졌고 피해자 상태 역시 위중했다는데요. 환자 의식, 호흡, 맥박 없고 심정지 상태여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진행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19살 이모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경북 김천이 고향인 이모군은 올해 인근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미뤄지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생활비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는데 나 이제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 싫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 거라고. 걱정하는 가족을 위해 특별히 안전운전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항상 내가 오토바이 사고 이런 영상을 자기도 사고가 어떤 상황이 날 수가 있겠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 헬멧 꼭 끼고. 하지만 그날 밤 이 마지막 배달길에 나섰던 이모군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빨리 가고 싶다고. 친구들도 빨리 만나고 싶고. 근데 거기를 한 번도 못 밟아봤어요. 그래도 코로나는 아니었으면 학교라도 가봤을 건데. 그렇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은 이미 경찰에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대전에 내려와서 이제 사고 나고. 이 승용차 운전자는 불과 13살밖에 안 된 중학생 이모군. 이 차 안에는 무려 또래 7명이 더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타고 대전까지 160km 이상을 질주했고 이 경찰 단속에 걸려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겁니다. 이들은 사고 지점에서 300여 미터를 더 달린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이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이 운전을 한 이군과 또 다른 한 명은 또다시 차를 훔쳐 서울로 달아났다 검거됐습니다. 운전한 사람 한 명 구금돼 있는 상태고 차에 타고 있던 애도 일부는 이제 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혐의에 따라서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아야 되고 촉법소년을 벗어난 애들은 이제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겠죠. 차량 절도의 무면허, 또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저질렀지만 이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데요. 이 현행법상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지금 각 서에서 얘네를 지금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고 발생 6일 전에도 영종도에서 이 차량 한 대를 훔쳐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량, 내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열어봐요. 스마트키나 뭐가 있으면 열린다고 차량을 훔쳐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타고 또 다른 차량을 훔치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하루 만에 50만 명, 현재 90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의 반성 없는 SNS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리낌 없이 죽은 날도 무슨 자랑이나 하듯이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글들을 올리고 아예 범죄 가해자 연령을 없애자는 소년법 폐지부터 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청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 교육부는 지난 1월 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명을 손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법 체계가 뭔가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논점의 핵심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절할 것이냐. 그리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좀 뭔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거냐. 우리가 좀 그와 연관돼서 뭔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시점이 왔다는 거죠. 이 촉법소년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재 소년법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만으로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혼방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불처분하거나 보호자 위탁처분으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도교육을 실시한 후에 혼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표류 중인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6개. 강력한 법 개정이냐, 제도적 보완이냐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 어떤 처방전이 필요한 걸까요?